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시진핑의 짧은 1박 2일 방문,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타이밍 때문에 많은 주목을 모았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결산, 전문가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경향신문 국제뉴스 전문기자시죠. 김진호 지금 기자. 전화 감이 좀 좋지 아, 않습니다. 네네네. 예. 자, 우선 이번 시진핑 방북 결산 또는 총평 좀 해볼까요? 예. 이번에 14년 만에 중국 지도자의 북한 국빈 방문이라고 관심 많이 모았죠. 네. 아주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19일자 노동신문 일면의 장문의 기고문을 보내셨고, 또 20일 날 방북하실 때는 25만 명이 동원된 환영 행사라는 신문 제목도 나올 정도로 네. 거국적인 환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언론을 봐도 인민일보 경우 20일째 일면을 완전히 대서특필을 했고, 네. 관영 CCTV는 30분 동안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 방북 사실을요. 환영 및 어떤 언론 관영 매체의 반응에서 보면 아주 요란한 한판의 외교적인 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외교적 쇼. 네. 어쨌거나 거대한 규모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것 중에 인내심을 잃지 않겠다. 이 말을 몇 차례 하던데 그 인내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내심 부분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죠. 네네. 예. 지난 2월 28일인가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우리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4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시정연설에서도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만의 셈법을 버리고 나와야만 어떤 우리 비핵화 문제나 이 문제가 진전이 될 것이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 북한은 한 집안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핵에 관한 논의 그리고 해결책 강구 이런 것들은 여지껏은 한미, 북한, 한국, 북한, 미국 이 3국이 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여기에 중국이 가세해서 4국 논의 체제로 바뀌어 간다고 봐야 합니까? 질문하신 바로 그 대목은 이번 북중 평양 정상회담보다 훨씬 전에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그때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 문제, 조선반도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풀 문제라고 이제 하고 본인이 빠졌었는데, 지난 1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 이런 암시를 하셨고, 이번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인 레토릭에 불과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경에도 이미 표명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공식화하고 강조를 한 것이다. 이런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고 어쨌거나 중국이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끼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미국이 그걸 좀 달가워하고 응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좀 떼놓고 자기 손으로 해보려고 할까요?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 직전에 미국이 그 정상회담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했던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때도 취소했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 직설적으로 그 중국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현을 하셨더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서는 뭐 중국이 그 돈과 연료, 비료 및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북한에 실어 나르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다롄에서 정상회담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 그 싱가포르 회담 한 달 전인 5월 초에 작년 5월 초에 다롄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김정은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그런 트위터 메시지를 올렸었죠. 트럼프는 그리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중국은 예, 좀 뛰려고 하지 마라, 빠져라. 예, 예. 계속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하노이 북중 정상회담 전에도 왜 종전선언 문제가 좀 그 미국과 그 북한 간에 좀 오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종전선언 문제에서도 남북미가 먼저 합의한 다음에 중국이 나중에 들어오는 건 몰라도 중국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많이 표현을 했었죠. 예. 이러한 사실들을 시진핑 주석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것이 그 실제로 있을지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그 외교적인 어떤 수사에 불과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분명한 앞으로 거는 네. 미국은 중국의 중재를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은. 예. 그, 네. 앞으로 이 대목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예. 할 대목.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사국 논의 체제로 이동한다거나 그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이른 것 그런 아닌가. 사국 논의 구조는 그 미국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이번 그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그 미 국무부 반응을 봐도 예. 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네.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는 이런 원칙적 입장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 미국과 북한 간에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중국의 적극적 역할에 그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 지난 11일 날도 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미 지도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제3자의 어떤 중재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꽉 막혀 있는 건 아니니까 중국은 예, 그렇죠. 나름대로의 자기 이익과 존재감을 예. 위해서 한 말일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예.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이 안전이라는 걸 체제 안전, 뭐 안전 보장 예. 이런 말을 몇 번 강조했어요. 이게 단순한 예. 북한의 체제 유지를 북한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체제 안전에 국한되는 건지 예. 아니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강조한 건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 같습니까? 그걸 자꾸 그대로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모두의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저는 어떤 일종의 외교적인 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그 북한의 안전을 그 안전에 대한 그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중국의 오랜 입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년 5월 그 다롄 정상회담 직후 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통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 통화에서도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말을 그 시진핑 주석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 4월인가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재작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푸틴 대통령도 북한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보여왔는데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미 협상의 큰 주제가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일단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네. 그중에 이제 미국은 앞부분 비핵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도 중요하다는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의미를 보면 되지 전혀 새로운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울 건 없는 얘기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쇼라는 일부러 좀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예,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언스는 미국인 것이죠. 네. 미국 그러니까 보라고, 미국 중국이 들으라고. 예. 네. 예. 지난 4월에 그 북러 정상회담이나 네.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이나 그 오디언스 청중을 생각하는 거는 그 미국을 청중으로 이제 그 입장들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내놓은 입장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다,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그 미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같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어떤 전통적 유대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실은 뭐 패권 전쟁이라고도 많이들 합니다만 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을 예. 굳이 자극하거나 새로운 전선을 또 만들 그런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의역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이 여지껏처럼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 휴전협정 조인 당사국의 한 축으로서 할 말은 좀 예. 하겠다. 이런 말을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듣기 좋으라고 했는지 미국에게도 한 번 더 환기시키려는 용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꺼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운전자론 또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열게끔, 그러니까 3차 북미 회담이 열리도록 하는데 좀 힘을 기울여 왔는데 그거 이제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거나 몇몇 예.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 기자께서도 당연히 접하셨을 건데요. 예. 김 기자님이 분석하시기에는 그런 관측 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세현 전 장관께서 어제인가요? 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 교량 역할을 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기존 방식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 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가 미국에 전달해 성탄한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그 정세현 장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3자에서 4자 구도로 간다. 이것도 역시 지난 1월 이후에 이제 계속되어 온 구도고요. 다만 정세현 장관께서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와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먼저 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후양해를 요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 교량 역할 3차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풀 텍스트나 전체적인 문맥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답변하지는 않겠다는 조심스럽고 실은 또 저널리스트 온당한 태도이기도 하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한 결산 인터뷰 경향신문 한반도 문제 전문 김진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